이건 3년 전 고작 2개월만 일했던 회사에서의 이야기야. 당시에 난 어렵게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어. 모두 알잖아. 3년 전부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취업은커녕 밖에 나가기도 정말 어려웠잖아. 취준생들은 어떻겠어. 일은 해야겠는데 여기저기서 확진이다 보다 사람을 뽑을 생각을 안 하니 취직하기가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니었지. 그래도 난 다행히 대학생 때 잘 따랐던 선배의 힘을 빌려 어렵게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지. 근데 낮에 일하는 일은 아니었어. 처리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회사가 공장 같다고 해야 하나?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 주간 처리 아파트가 나뉘어서 작업 공정을 체크해야 하는 일이었지. 뭐 선배는 입사가 끝이 아니라며 하나하나 공정을 배워야 된다며 나를 처리 아파트에 끼워 넣어주더라고. 참 고맙다 정말. 그렇게 난 남들 퇴근할 때 출근을 하게 되었지. 진짜 처리 아파트 같은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야. 새벽 시간만 되면 쏟아지는 피곤함이랑 전쟁을 해야 할 판이거든.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일라 해도 혹여 전화라도 오면 화들짝 놀라서 다시 깨고, 새벽인데도 나처럼 일을 해야만 했어. 전화도 엄청 왔지. 새벽인데도. 그래도 그나마 좋았던 점은 있었어. 야식을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원래 주간 파트로 일했던 선배는 나 때문에 잠깐 철야 파트로 일했는데 술안주 같은 야식들을 자주 사주었거든. 철야 파트에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항상 그랬나봐. 닭발이며 간단한 돈가스며 순대, 떡볶이 등등. 술만 안 먹었지 이래저래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피곤한 것만 빼면 사실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 그때에도 그랬어. 2개월째 되었을 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졌을 때지. 하지만 이 피곤함은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더라. 새벽 2시쯤이었나? 원래는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는 건 사실 몸에 부담이 꽤 되거든. 더구나 야식으로 마라탕을 먹어서 그런 건지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더라. 아, 마라탕 먹은 게 잘못된 건가? 뭔가 큰 게 오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참다가 배가 점점 더 크게 아파오더라. 그래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동료에게 일을 맡긴 채 화장실로 들어갔지. 일하던 곳이 10층짜리 공장형 건물이라 꽤나 넓어. 우리는 1층에 있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1층 홀을 지나가야 했지. 주간에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 새벽엔 조금 으스스해지지. 넓은 홀에 혼자 있는 느낌이 좀 꺼림칙하다고 해야 하나? 뭐 어쨌든 그렇게 화장실을 들어가니 당연히 모든 칸이 비워져 있었지. 그래도 한국 사람인지라 맨 끝칸으로 가게 되더라. 근데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을 놓고 왔던 거야. 어쩔 수 없이 뭐 볼 거 없나 하고 화장실 칸을 이리저리 둘러봐도 휴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고개를 들어 오른쪽에 보이는 창문으로 시선이 향했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그때까진. 새벽이라 그런가? 괜히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좀 섬뜩하게 보이긴 하더라. 왜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자주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 나뭇가지들이 손으로 점점 변한다든지 그런 뭐 이런 시덥잖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구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저 멀리 홀에서부터 화장실 안쪽으로 이어지는 구두 소리가. 뭐 사실 크게 대수롭진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무섭긴 하더라. 내 바로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 문을 잠그는 소리, 옷을 내리는 소리. 경비 아저씨인가? 난 괜히 으슥한 마음에 서둘러 옷을 입고 물을 내리고 세면대로 향했어. 물을 틀고 손을 씻은 다음 세수나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 그리고 그때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 아까 내 옆칸에서. 경비 아저씨가 나오겠지? 아니면
회사 동료인가? 인사나 해야겠다 하고 흔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었지. 물 내리는 소리가 끝나가고 화장실의 모든 소리가 모두 사라지는 이때, 밖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사사삭 들리는 이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어. 잠깐 몇 초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를 않아. 뭐지? 왜 안 나오지? 아이씨, 뭐야, 더 무섭게. 괜시리 무서워지는 것 같아 서둘러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제 나오는 건가? 부끄러워서 그런 걸 거야 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화장실 칸 문이 반이나 열렸는데 또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야. 그렇게 우두커니 화장실에 멍하게 서 있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 뭔가 이대로 가면 굉장히 찝찝할 것만 같고 그렇다고 확인하기는 무섭고 우선 지켜보자, 이런 생각에 한쪽 발을 밖에 걸쳐 놓은 채로 뭐라도 튀어나오면 도망갈 준비를 단단히 한 채로 화장실 세 번째 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그렇게 3분 정도 있었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빌어먹을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튀어나오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아이씨, 그냥 가도 되잖아. 이렇게 별 미친놈처럼 머릿속에 이 말 저 말을 떠올리고 있었을 찰나 반쯤 열려있던 세 번째 칸 문이 서서히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어.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 그렇게 천천히 내 눈알은 화장실 거울의 안쪽 세 번째 칸이 반 정도 보이는 그 지점으로 향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사람이라면 뭐라도 있었다면 그 거울에 조그만 뭔가라도 비춰야 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지만 분명히 좀 전에 본능이었나? 나도 모르는 새에 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그 소리에 놀라서였나 밖에 프론트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어. 무슨 일이에요? 화장실 앞에 우두커니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내가 경비 아저씨도 섬뜩했을 거야. 저기. 나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화장실 세 번째 칸을 벌벌 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무슨 일 있어요? 저 안에 뭐가 있어요? 경비 아저씨는 안쪽을 확인했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 아무것도 없다며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나에게 물어보시더라고. 그 와중에 난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 다 큰 놈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뭔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물 내리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아무도 없다? 이런 미친 소리를 어떻게 아저씨한테 얘기하겠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난 이렇게 얼버무리고 도망치듯이 화장실을 나왔어. 그리고 1층호를 미친듯이 뛰어지나가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지.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들어온 내가 이상했는지 회사 동료가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듯이 물어보더라고. 방금 화장실에서 있던 일을 동료에게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 좀 전에 내가 소리 지른 걸 못 들은 건가? 1층 화장실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인데? 그래서 동료에게 물어봤지. 혹시 화장실에서 들리는 아무 소리 못 들었냐고. 소리? 글쎄, 못 들은 것 같은데? 좀 전에 경비 아저씨가 사무실에 들려서 얘기하느라 못 들었나? 바로 방금 전에 나가셨는데? 안 마주쳤어? 좀 전까지 여기서 놀다 가셨는데. 그래서 못 들... 경비 아저씨가 여기에 있었다고? 그럼 아까 화장실에서 본 건? 새벽엔 당직 서는 경비 아저씨 한 명만 있는데? 내가 본 건 도대체 누구야? 나는 뒤돌아 다시 1층 홀로 되돌아가 보려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 그리곤 그대로 주저앉았지.
문 앞에는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어. 나는 덜덜 떨면서 아저씨를 올려다봤지. 경비 아저씨와 동료는 그런 모습에 나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아이고, 괜찮아요? 놀랐나 보네. 미안해요. 내가 핸드폰을 여기에 두고 갔지 뭐야. 그럼 열심히 일들 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고는 핸드폰을 챙기고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나는 도저히 다시 화장실로 확인해 보러 갈 생각을 못했어. 너무 무서웠거든. 대체 내가 화장실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다 무엇이었는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 그동안 철의 아파트로 일하면서 새벽에 화장실은커녕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지. 자꾸 그 일이 생각나 매일이 소름 끼치더라고. 입사 2개월을 채우고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나 회사 못 갈 것 같다고.